안녕하세요. 강날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40년 사장 노릇하면서 어떤 직원들을 뽑으면 좋고 어떤 직원을 뽑으면 낭패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이 사장이요, 혼자서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직원을 뽑는데 한 세 가지 기준을 보고 직원을 뽑으면 여러분 젊은 여러분 창업자들이 실수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젊은 창업자들이 이제 직원을 뽑을 때 이제 어떻게 좀 잘생겼거나 아니면 좀 친밀도가 있거나 좀 아부를 잘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은 내가 일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사라는 거는요, 친목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회사라는 거는 돈을 벌자고 모인 집단인 거예요. 그럼 직원은 뭐 때문에 회사를 다니냐? 월급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월급입니다. 월급 많이 주면 훌륭한 직원, 능력 있는 직원 뽑는 거고, 월급이 적으면은 능력 없는 직원 뽑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거죠. 그런데 싼 게 비지떡인데 비지떡을 잘 만들어서 고급떡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제가 이 사장, 중소기업, 소기업을 하면서 겪은 사장학입니다. 그러면 어떤 직원이 좋냐? 저는 첫째로요, 근태를 봅니다. 근무 태도죠. 그러니까 이 출근 시간이 정확하게 지키는 친구. 보통 우리가 출근 시간이 9시라고 치면요. 아니, 제대로 된 친구는 한 8시 50분쯤에, 한 10분 전이나 5분 전쯤에 출근하는 친구들을 저는 점수를 많이 줍니다. 딱 9시에 출근해서 뭐 준비하고 뭐 하면 그냥 뭐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도 시급 따지고 월급 따지면서 하루 1시간을 갖다가 농땡이를 치면 하루 1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 IT 기업이라든가 뭐 창작을 요하는 기업이 아닌 일본 단순 노무직인 경우에는 일단은 근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는 그 근태를 지키는 친구를 저는 점수를 많이 주고요. 그런 기준점이 나중에 보면은 이 회사에도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직원들의 근태를 첫째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게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을 하는 그 상황에서의 하는 태도죠. 성실하게 일을 하느냐, 아니면 불성실하게 일을 하느냐, 적극적으로 일을 하느냐,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면 그냥 항상 핑계거리나 되고 변명거리나 되는 친구냐. 그래서 성실도를 저는 두 번째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는 거는 이 친구에 대한 이 자기 관리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말한 이 근태, 이게 아무렇지 않고 매일 5분, 10분씩 늦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잘라야 돼. 왜냐면 그런 친구는 근무 태도가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는 회사에 대한 애착이 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소풍을 가면 어때요? 밤에 잠도 못 자. 소풍 간다고. 그런 것처럼 회사에 출근하는 거가 저 친구가 제대로 된 친구가 안 친구는 거는 근태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근태를 보는 것이 그 직원의 이 앞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될 친구인지 아닌지를 보는 척도다. 두 번째는 이 성실도예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지 못하면 그 친구는 언젠가는 사고를 낼 친구입니다. 저는 사실은 성실하지 못한 친구를 직원으로 둬서 굉장히 낭패를 본 경험이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우리 간상으로 보고, 뭐 점쟁이도 아닌데, 간상으로 보고 그 친구가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 어떻게 봅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겪어야 하는 거죠. 겪어봐서, 그 친구의 성실들을 보고, 더 이 친구랑 같이 애정이 가고 같이 갈 수 있나 없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친구가 아닌데 하면서 그 친구를 계속 쓸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닌데 계속 쓴다고 해서 월급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 쓰면 사람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요. 의심이 가면 아예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의심이 가면서 계속 어떻게 그 친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실도를 항상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왜 자기 관리를 보냐면, 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성실할 수가 없어요. 성실을 계속적으로 성실하려면은 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친구를
고려되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능력 있는 친구가 오지 않아요. 엄청나게 월급을 많이 주지 않는 한 능력 있는 친구가 오지 않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은요, 능력 없는 친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가져야 그게 사장의 자질입니다. 이 중소기업, 소기업에 오는 애들이 그래도 뭐 인류기업의 초 엘리트가 오는 게 아니라 조금 그 능력이 부재한 친구, 조금 뭐 이렇게 좀 창의력이나 창조력이 없는 친구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인정해야 돼. 아니, 월급 조금 주고 그런 대단한 능력자를 구할 거라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멍충한 거죠. 멍충한 사장이죠. 그래서 그 친구의 능력들을 보고 이 친구가 이 능력에 벗어나는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약간 이 뒷받침을 해주는 거고, 이 친구를 시켜봤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은 그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 일을 시키면 이 친구가 가부화가 걸려서 나가 떨어지거나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고용할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첫째, 근무 태도를 보고 내가 이 친구를 계속 밀어주고 어수해줘도 될 친구인지 안 친구를 거기서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 뽑을 때 보면은 써서 보는데 늘 늦게 오는 친구 있죠? 그거 잘라야 돼. 그건 뭐 더 이상, 그건 근태 기본이에요. 그런 친구를 뭘 더 기대를 하고 가리키려고, 그런 친구 가리켜갖고 능력 있게 만들어 놓으면요,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근태하지 못한 직원은 애당초부터, 그냥 싹 잘라야 되고, 다음에 성실하지 못한 건 성실하게끔, 지도 편달을 해줘서 성실을 유도하는데 그건 못 따라와. 그럼 그것도 잘라야 돼. 뭐 내가 몸빵을 때우더라도 그런 직원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 관리 못하는 친구들은요, 늘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뭐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변명하잖아요. 뭐 숙제 못해 오면 왜 못해 왔냐 그러면 뭐 부모님이 뭐 싸워서 못해 왔어요. 또 필기를 왜 안 했냐 그러면 뭐 글씨가 안 보여요. 뭐 연필을 안 갖고 왔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 핑계거리처럼, 일을 못하는 애들은 항상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해. 왜?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에 왔지. 대기업에 초엘리트를 뽑고 가는데 왜 굳이 중소기업에 오겠어? 환경 근무 여건이 모두 안 좋은 중소기업에 오는 이유는 그만큼 좀 부족한 친구인 거야. 그런데 이 부족한 친구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족한 친구를 어떻게 하면은 능력 있게 키우느냐, 요게 사장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장이요, 우리 다재다능해야 돼요. 모르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모르는 게 없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없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 능력을 직원에게 전수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좀 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런 직원들한테는 내가 투자를 해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근면하고 성실한 친구한테는 얼마든지 사장은 그 친구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보배예요, 보배. 조금 이 능력이 안 되고, 좀 예를 들어서 외국어 능력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운영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이거 문제가 되죠. 만약에 IT 기업이라면, 진짜 그 실무에 필요한 걸 모르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좀 못해도, 엑셀 좀 못 따라도, 그거는 그닥, 또 파워포인트를 못 따라도, 아니면 또 포토샵을 못 따라도,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제가 가르쳐서 직원들한테도 시키고, 또 직원들이 못하면 그냥 내가 합니다.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직원은 손님이에요. 저는 직원을 손님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제가 이 컴퓨터 전자라는 회사, 캐슬 노래방 회사를 할 때도 제 집 건물이 3층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1층이 일반지 점포들이고 2층이 식당이었습니다. 그 3층이 이제 저희 회사였는데, 그 2층이 식당이다 보니까 늘 계단이 지저분해요. 그런데 내가 건물주도 아니어서 임차인이었는데, 그때 2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저는요, 1층서부터 싹 계단을 다 저희 사무실까지 청소를 해요. 그럼 언제 청소하냐? 저는 한 8시 반에 출근해서
30분 전에 출근해서 싹 계단 청소하고 올라갑니다. 그럼 직원들이 보통 8시 한 50분쯤에 와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눈치가 보이죠. 사장이 싹 청소를 끝냈으니까. 그 직원들이 그래. 아, 사장님, 그 청소, 그거 좀, 이렇게 뭐랄까, 쟤네들이 안 하는 걸 내가 하니까 좀 부담스럽지. 근데 그래요. 나는 너네들을 맞이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를 사장이라고 대우해 주니까 내가 어디다 사장 소리 듣는 거니까 나는 너네들을 고마운 거다. 이라고 나는 손님을 맞이한다 생각을 가지고 이 직원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장도 어떻게 해? 야, 너 청소 똑바로 안 해놨지? 이렇게 지적질 하잖아. 물론 그것도 괜찮아. 그렇지만 이 마인드가 직원을 맞이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직원들이 무엇을 했을 때 부족한 걸 어쏘해 주는데 이걸 계속 반복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이어, 해고해야 돼요. 계속 못하는 친구를 어떻게 끌고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 여기는 학원이 아닙니다. 회사는 학원이 아니에요. 회사는 돈을 벌자고 모인 집단이고 무엇을 하기 위한 건데 계속 지시에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 따라주지도 못하는 애를 계속 끌고 간다고 해서 그 회사가 발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이 싸가지가 없어도 능력 있는 애를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싸가지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더 좋지. 근데 우리는 그런 회사가 우리 중소기업에 오냐고.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더라도 이 능력 있는 걸 우선 쳐요. 왜? 우리는 여긴 돈 벌려고 온 거야. 회사를 이끌려고 온 건데 거기에 요새 무능한 애를 계속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게 만약에 내 자식이면 어쩔 수 없어. 내 자식을 내 사업을 이어주려고 한다 그러면 무능해도 그냥 끌고 가야지 어떡할 거야. 그렇지만 진짜로 이 공적인 회사가 규모가 커졌다. 그러면 내 자식이라도 파이어 시켜야 됩니다. 그 내 자식이 그 회사를 망쳐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회사라는 건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는다면은 그런 친구를 계속해서 데리고 가는 건 그런 사장은 사장하지 말고 학원 차려야지. 회사가 학원이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다음에 근무 태도에 대해서 계속 용서해주면요. 용서가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늘 늦게 오는 애를 갖다가 그런 애를 데리고 회사를 하려고 그래. 그런 애들은 그냥 너 집에 가서 쉬든가 그런 애 보내야지. 맨날 근무 태도가 매년 칼퇴근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 노동법에 칼퇴근하게 돼 있어. 근데 일을 남겨놓고도 칼퇴근하는 애들. 그러네. 우리가 기계를 돌리는 거는요, 기능공의 기계 돌리는 거는요, 기계를 멈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친구가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사무직, 내근직에 있는 애들은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무리도 못 지고 그냥 퇴근해버려. 이건 뭐 노동법에 걸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친구는 그냥 파이어 시켜야 됩니다. 아니, 자기 일을 마무리도 짓지 못하고 퇴근해 버리는데, 처음에 사장이 시킬 때, 그거를 그 안에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지시를 했지, 그 안에 시킬 수 없는 일을 시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 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받았는데, 그 친구가 못한 거는 두 가지예요. 농땡이를 깎거나, 아니면 무능형하거나. 근데 저는요, 무능한 건 용서돼요. 근데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건 전 용서 못 합니다. 무능한 거는요, 무능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몰라서 못하는 건데 어떡할 거야. 우리 애들도 그래. 우리 애들이 인류대를 못 갔어. 근데, 아니, 내가 좋은 머리 물려주고, IQ 한 150 정도 물려주고, 서울대 가라고 그래야지. IQ 한 100단위 물려주고, 서울대 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그 친구의 능력이 안 되는 친구를 능력 밖의 일을 시키는 거는 사장이 파이어야 돼야 돼. 그러니까 사장은 그 친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를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만 시키고 그 이상의 과부하가 걸리는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근데 능력에 맞게끔 일을 시켰는데 그거를 마무리를 안 하고 퇴근하는 친구들, 그런 직이 내근직으로 있다 그러면 그런 친구는 더 이상 디리고 쓸 수 없는. 근데 사람들이 요새 사람 구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써요.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적게 주는 거겠지. 인건비를 적당하게 주고 거기에 맞게끔 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을 많이 받으면요, 많이 받는 값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월급을 적게 주면요, 애들도 월급 적은 만큼 밖에 일을 안 해.
그게 인생하고 사회사인데, 월급 적게 주고 일 많이 시키는 것도 문제고, 월급을 또 적당히 받고도 그 월급값을 못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면 그거를 사장이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제가 많이 써봤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사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직원을 써봐요. 저한테 이제 있다가 나간 친구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이제는 오래 했던 친구들은 저를 사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사부님이라 그래. 근데 왜 사부라? 인생의 사부가 되는 거예요. 사장은요, 이 직원들의 형이고, 아버지고, 삼촌이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자 사장이면은 엄마고, 이모고, 고모고, 누나, 언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요새 보면 사장들 보면요. 존댓말 잘 쓰잖아요. 뭐, 무슨 씨, 무슨 님, 뭐, 사장이 이 대리나 과장한테도 대리님, 과장님 이러더라고요. 물론 내 꼰대 많이 있는데, 그 님자 붙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친구를 내 동생처럼, 그 과장을 내 진짜 동생처럼, 조카처럼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아, 님자만 붙여주면 뭐해. 그게 존칭어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 건달 친구, 동생들이 저한테 그 만나면 어디 외지에 가면은, 행사에 가면은, 동생들이, 저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야, 형님으로 부르지 마. 형님으로 부르면 피곤해. 왜? 형 노릇 해야 되잖아. 응? 차라리 그냥 차회장, 차사장이라 불러라. 괜히 뭐 형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형이 돼야 되는 거잖아. 불편해. 차라리 동생이 낫지. 동생이면 개기일 수, 그 개기려고 형님으로 형님으로 모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지. 진짜 존경스러워서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거는 없어. 한마디로 가까운 벽을 헐어서 맘먹겠다는 거, 엉거겠다는 거지. 안 그래? 우리가 직책이라는 걸 갖고 만들면 우리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은 그렇게 하는 거죠. 저 친구가 과장이고 대리고 뭐 이 평직원이라고 해도 마음은 저는 항상 조카 같고 동생 같고 이 자식같이 생각합니다. 저희 자식들이 다 30이 넘어서 사실 요새 그 젊은 친구들, 저 30대들 무지 좋아요. 왜냐면 다 그냥 우리 아들, 딸 같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 배워서 훌륭한 사장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삼촌의 마음으로 저는 이 친구들을 갖다 대하지, 내가 월급을 얼마를 주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전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30대 때나 20대 때는 사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장들도 많았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들도 많았는데, 되게 많은 직원들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포스를 지키는 건 뭐냐. 사장은 첫째요. 월급만 확실하게 주면 됩니다. 월급 밀리는 인심 좋은 사장보다 월급을 확실하게 주는 사장이 좋은 거예요. 성질 더럽고 한데도, 성질은 더럽모르는데 월급을 확실히 주는 사장이 좋은 사장이죠. 월급 마음씨는 좋은데 맨날 월급 다음 주에 줄게, 일주일 줄게 미루는 애들. 그게 무슨 사장이야. 사장이 아니래지. 그건 좋은 사장이 아니 나쁜 사장인 거야. 진짜 나쁜 사장은 그런 사장이 나쁜 사장이고, 전 성질은 못해 처먹었어도 확실하게 월급 날짜 지켜주는 사장이 좋은 사장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좀 싸가지가 없어도 일을 딱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하는 친구가 훌륭한 직원이지. 이제 사람이 인성은 좋은데 항상 일을 허리멍텅하게 하고 끝맺음이 없고 농땡이나 까고 그런데 착해. 야, 여기가 친목회냐? 돈 벌려 모인 집단이야. 그러면 착한 거는 여기서 회사의 직원으로는 따질 일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뭉친 거는 일단 능력을 발휘하는 친구. 그리고 이 친구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도가 있느냐, 얼마나 열정적이느냐, 이런 거를 간과해서 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친구라면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이런 여유를 가지고 직원을 대해야지. 친목해도 아닌데 착하다고 해서 그냥 싸르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장도 사장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장 하지 말고 어디서 관리자로 가야 돼. 이 집단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집단인데, 착하다고 해서 아니면 날 잘 따른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분명히 회사가 커지다 보면 중간에 이제 간부들이 그따위 짓을 해요. 그러니까 무능한데도 이 부장이 과장을
저기 카바 쳐주고 이래갖고 사장한테 이제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도저히 커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래서 이제 자기 윗사람들 잘 보이는데 그래서 사장은 이 매의 눈처럼 이 근태를 보는 거예요. 싹 지나가다 보면. 내가 옛날에 우스갯게 제가 옛날에 그 만화방을 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내 만화방을 한 적이 있어. 근데 만화가게가 제가 이제 좀 큰 만화가게를 했어요. 책이 한 30만 권 정도 됐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한 100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이 만화가게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만화가게에서 딱 있으면 이게 카운터 앉아 있다가 한 바퀴 쏙 돌아요. 사람들 책 보는 데를 돌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는 그 책을 내가 그 사람 책 몇 권 읽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만화책은 한 권당 얼마씩 내는 거잖아. 나는 몇 권을 냈는지 몰라. 근데 한 바퀴 쑥 도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저 20권 봤어요. 15권 봤어요. 하고 돈 내고 나간다. 그게 뭐냐. 근데 만약에 내가 카운터에만 계속 앉아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20권을 보도 15권 보고 나가요. 15권 봤다고 돈 내고 나가. 나도 모르지만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면 지네들이 캥겨서 그렇게 낸다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을 순시하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이 근태를 보는 거예요. 성실도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한마디 톡톡 던져보면은 지금 이 친구가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 멍 때리고 있는 건지가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걸어야 되고 또 능력 있는 친구는 월급도 올려주고 또 잡아야 됩니다. 그런 친구를 못 잡으면은 결국 사장이 힘들어져. 그래서 이 사장이라는 것은 직원을 잘 관리하는 거가 사장의 능력이다. 왜냐면 직원들이 나를 보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는 애를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멍충한 사장은 결국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제가 면접으로 보면은 어떤 친구들 오면 그래요. 뭐 회사 이렇게 해서 망해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요, 그거 망하는데 너도 일조한 거 아니야? 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친구들도 회사 망해서 온 거를 자기는 성실했는데 회사가 망해서 온 걸 자랑스러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들어요. 저는 평생 사장만 해봤으니까 그런 거야. 어디 망해서 왔다 그러면 너도 망하는데 그 회사에 망하는데 일조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맞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회사는 이 톱니바퀴처럼 들어가는 모두가 이루어지는 거고, 물론 하부 직원이 위에 사장이나 전상무들이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영자가 잘못해서 망하는 게 많잖아. 근데 말단으로 왔던 친구가 망해서 왔는데 너도 같이 망하는데 일조했다. 이런 말 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얘기지, 실제로 그 친구가 그렇게 망하는데 일조했다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도 말단이어도 제대로 직원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망하기 전에 나와야지. 망해서 나왔으면 이 친구는 망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지 월급 받아 먹으려고 개긴 거 아니야? 틀렸나? 그래서 우리가 사장을 하려면은 무능한 친구를 유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친구가 근면 성실한 친구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같이 끌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장을 열어가면서 많은 직원들을 겪으면서 진짜 저와 같이 한 30년째 일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사적으로는 저는 그냥 형 동생하고 지냅니다. 공적으로는 이사니 사장이니 하지만 사석에서는 그냥 형 동생하고 지내요. 진짜 동생 같아. 내 친동생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아주 아끼는 직원이자 동생인 친구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무슨 회사를 가족같이 하는데 어떻게 회사가 가족 같냐. 직원이 가족 같을 수는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며느리를 딸처럼, 그건 말이 되냐? 며느리 앞에서 딸처럼 여기 빤스 바람을 다닐 수 있어? 사위를 아들처럼 귀신 시달에 까운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사위한테 이 쌍놈아 가고 귓방망이 때릴 수 있어? 아니면 꼴밥을 먹일 수가 있어. 어차피 사위는 사위고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고 아들은 아들인 거야. 마찬가지로 회사도 직원은 직원이지. 사장은 사장이고. 그런데 사장의 의무를 다하고 직원의 의무를 다할 때
그 회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원을 잘 했는데 이 직원을 가족같이 여기서는 안 된다. 가족같이 위해야지 가족같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말이 좀 잘 이해되고 있지만 우리가 뭐든지요 공과사를 구분할 수 되는데 너무 공과사가 없이 일을 하다 보면은요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가 돼버려서 일이 꼬입니다. 그래서 일은 남하고 해야 돼요. 가족같이 일을 하면요 자식도 피해를 보고 부모도 피해를 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불만이 많을 수가 있고요. 자식으로서 특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죠. 자기의 무능함을 부모가 커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회의 회사는 그런가요? 그냥 무능하면 파이어죠. 그래서 자식하고 부모하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는 항상 이해해주고 받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본인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게 기대 심리가 있고 또 이 부모는 이 자식이 능력 있길 바래요. 능력 있길 바라서 너무 과부하게 푸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지간, 자식지간에도 만약 같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부모가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사업은 이 형제지간, 부녀지간에 하면 안 된다. 이게 내 실언인데 또 현실이 그래.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잘 하려면 일단은 자식이 만약에 직원으로 고용돼 자식한테 대물림하는 사업을 줄 거면 일단 자식한테 좀 매몰차게 할 필요가 있고 냉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애가 나중에 사장이 되고 나면요 그 회사는 내가 이끌어온 회사가 그냥 그 친구로 인해서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경영자 수업을 한다. 그럼 얘한테는 회사가 학원인 거예요. 근데 학원으로 하니까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학원으로 하면 회사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영 수업을 개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회사가 어려지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재벌 이사의 경영 수업 시키면서 회사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경영 수업하는 곳이 아니라 실전을 뛰는 곳이다. 그래서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실전을 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친구를 키우자고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면 바로바로 그 친구의 갈 길을 가게 해야지 능력도 안 되는 친구, 따라오지도 못하는 친구를 굳이 끌고 가면서 회사를 이끈다면은 망할 것이다. 제가 사장을 하면서 한때 회사가 망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망했는데 이제는 없는 거 있는 거 다 했고 직원도 월급 맞춰주고 이렇게 회사를 파산을 했는데 그 한 직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회사가 망하면서 월급을 좀 날짜에 못 맞춰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사장 소리나 듣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집에 있는 숟가락에다 팔아서 빨리 월급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사 사장들 많이 해보자겠지만 사장은요. 인심 좋은 사장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인심 좋아도 월급 밀려보세요. 노동부에 고발당합니다. 그래서 사장도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치 직원들 일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데 그걸 끌고 가봤자 나중에 그래서 회사 망하거나 부고 나면 그 친구들이 당신을 상대로 노동부에 고발해. 그러니까 사장이 뭐예요? 민형사적 책임을 지는 게 사장이야. 그러니까 냉정 게임이어야 돼요. 따라오지 못하면 쳐내고 따라오는 친구들만 하고 으쌰으쌰해서 가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따라오지도 못하고 말기도 못 알아듣고 맨날 변명이나 하고 핑계나 대는 이런 애들하고 뭔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해. 그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빠 말에 토달고 변명하고 이런 애들하고 이런 놈을 가지고 뭔 사업을 물려주려고 하고 같이 뭘 도모하려고 해. 그래봤자 망쳐 드는 거지. 그냥 아빠 말 따라오지 않고 엄마 말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냥 지갈 길 가라고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그 애한테도 좋은 거고 나한테도 내 회사한테도 좋은 거예요. 나는 아빠인 거지 아빠냐 사장이냐를 구분할 때 사장일 때는 무능감은 내쳐야 되는 거고요. 아빠면 어떻게든지 끌어안아줘야 되겠죠. 그게 아빠니까. 예.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사실 사장 노릇 저는 사실 권하지 않는데 굳이 사장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걸 잘 관리해서 성공한 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